이혼 판결문을 들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마치 내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휘청거리는 감각이 이어졌다.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사실은 내 머릿속에서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고처럼 울리던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이 종이에 인쇄된 현실이 되자 심장이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부부와 연인들은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은 채 지나갔다. 그들의 일상적인 몸짓이 유난히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가 길게 내쉬었다. 알고 있었는데도 막상 이 순간은 생각보다 깊게 파고들었다.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손등으로 입을 가렸다. 울음이 나오려는 게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 자꾸 올라와서였다. 이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되는구나. 그 문장은 추운 겨울 창문을 손바닥으로 짚었을 때 전해지는 차가운 감각처럼 서늘하게 느껴졌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돌아가야 하는 집도 더 이상 안정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산 집은 이미 그의 이름으로 남았고 나는 한 달 뒤면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오래된 가구들은 버릴 것이 많았고 남은 건 회사 책상만큼이나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 있었다. 퇴근하기엔 이르고 집으로 가기엔 버거웠다. 결국 나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향했다. 조명이 켜진 넓은 공간은 어둡지만 익숙했다. 수많은 프로젝트와 결산을 해온 자리,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했던 장소, 그리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던 몇 안 되는 공간. 이혼한 날 바로 이곳으로 오고 싶었다는 사실은 스스로에게도 의외였다. 하지만 허무함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손에 잡히는 일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했다.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정리를 시작하려는데 한 줄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외부 컨설턴트 하도연 내일부터 협업 시작. 대표가 회의 때 말했던 그 프로젝트. 회사가 전체 비용 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과정에서 투입된 외부 인력. 나는 그와 함께 다가오는 몇 달을 보낼 예정이었다. 남편과 서류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 화면으로 이름만 봤던 남자. 이제는 내 일에 깊게 관여하게 될 사람이었다. 그 순간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하도연 컨설턴트 내일 미팅 전에 자료 하나만 더 공유 부탁드립니다. 문장을 읽는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업무 메시지임에도 말투는 정중했고 길지도 짧지도 않았다. 그저 깔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빠르게 답장을 썼다. 네. 자료 정리해서 전달드릴게요. 문자를 보내고 화면을 꺼도 손바닥에 묘한 전류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이혼한 날 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사람. 내 삶에 들어온 첫 번째 새로운 이름. 그게 업무적 대상일 뿐임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너무 지쳐 있었고 약해져 있었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흔들릴 만큼 텅 비어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다. 결혼 생활이 무너진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더 이상 안온하거나 편하지 않았다. 공기 중에는 과거의 흔적이 가볍게 흩어지고 있었고 나는 그 속에 앉아 오랫동안 꼼짝하지 않았다. 마음이 지친 사람은 슬픔보다 멍함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핸드폰을 만지다 다시 하도연의 프로필 사진을 보았다. 정장의 일부분만 찍힌 얼굴도 가려진 단정한 사진. 직업적인 남자, 효율적인 문체, 간결한 대화. 그런데도 이상하게 어쩌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건 효율적인 남자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 감정도 담지 않은 업무만을 정확히 나누는 그런 사람. 감정으로 지친 내 삶에 위로나 따뜻함이 아닌
예측 가능한 단단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너무도 순진한 착각이었다는 걸 나는 곧 알게 된다. 내가 처음 본 순간부터 그의 말투와 눈빛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무언가가 단순한 업무적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운 방향으로 나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해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를 처음 보았다. 첫 인상은 차분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았다. 외부 컨설턴트라기엔 분위기가 부드러웠고 숫자를 다루는 사람 특유의 예민함 대신 묘한 온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생각보다 낮고 안정적이었다. 한지훈 팀장님 맞으시죠? 하도연입니다. 오늘부터 함께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살짝 감싸고 떨어지는 짧은 순간. 그저 악수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뜨거웠다. 그 온도는 예상보다 오래 남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어떤 문이 열리고 있었다. 하도영과의 첫 미팅이 끝난 다음 날 나는 사무실에서 어제의 공기가 완전히 식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도 선명하게 깨달았다. 평소처럼 커피를 내려 책상 앞에서 모니터를 켰지만 화면에 빛이 켜지는 그 짧은 순간조차 어제 그가 쏟아놓던 시선과 말들로 덮여 있었다. 어색한 대화도 없었고 과하게 친절한 행동도 없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묘하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결이 있었다. 숫자를 이야기할 때의 집중한 표정,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기다려주는 특유의 리듬, 감정의 무게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같은 것들. 나는 그 모든 작은 요소들이 단순한 첫 미팅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정확히 어떤 감정이라 규정할 수 없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새로운 사람에게서 오는 분위기 변화에 흔들리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외부 컨설턴트와의 첫 만남은 내가 잊고 있던 감정의 회로를 아주 천천히 깨우고 있었다. 점심시간 즈음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혹시 오후에 시간 되시면 간단한 흐름 검토만 더 하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단지 업무 요청인데도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울렸다. 이 느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감정이 흐르는 통로가 열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마음속 어느 부분이 그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꾸준히 인지해 버리고 있었다. 오후 회의 시간, 회의실 문을 열자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블라인드를 통해 조용히 들어와 회의실의 공기를 부드럽게 가르고 있었고 그 빛이 도연의 옆 얼굴과 손등을 따라 길게 닿아 있었다. 그는 노트북에서 시선을 들어 나를 보며 말했다. 오전 회의 때 말했던 부분, 한 팀장님 의견이 필요해서요. 나는 자리에 앉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말씀하세요. 어제의 구조 분석은 좋았어요. 그러자 그는 미소를 아주 짧게 지어 보였고 그 미소는 설명할 수 없는 온도를 가졌다.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미소에는 과하거나 부족한 지점이 없이 정확한 지점이 있다. 그의 미소는 그 지점에 정확히 머물러 있었다. 도연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내 쪽으로 보여주며 재무 흐름의 문제점 몇 가지를 설명했다. 말투는 일정했고 분석은 정확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설명에서 나는 숫자보다 그의 숨소리, 문장을 마치고 잠시 멈출 때 생기는 정적, 화면을 가리키는 손끝의 움직임 같은 것이 더 크게 다가왔다. 이 감정은 왜 생기는 걸까? 나는 오랫동안 일에만 몰두해왔고 관계에 마음을 쏟는 여유를 잃은 지 오래였다. 남편과의 관계도 오랫동안 건조했고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시간이 더 길었다. 그런 나에게 지금 도연의 존재는 강한 파동을 일으키는 바람처럼 느껴졌다. 억지로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밀려오는 공기 같은 것. 회의가 끝나갈 무렵 도연은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물었다. 어제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고 없이 나온 말이었다. 그 순간 공기가 묵직해졌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말을 잇지 않고 그저 나의 반응을 기다리듯 시선을 유지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친 감정이 없었지만 단단하게 자리 잡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버릴 만큼 작은 무언가가 그의 말과 함께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업무 이야기였잖아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말끝이 조금 가늘게 떨렸다. 도연은 그 떨림을 들은 듯 아주 짧게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다. 네, 업무 이야기였죠. 그런데 사람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사무적인 대답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정확하게 내 감정의 중심을 치고 있었다. 나는 잠시 시선을 돌려 창밖에 흐린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지도 흐리지도 않은 애매한 색이었다. 마치 지금 내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한 팀장님은 그동안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도연의 말은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말투였다. 그가 내 안을 투시하듯 바라보지 않았음에도 그의 말은 내 속을 훤히 꿰뚫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입술을 다물고 그의 말을 기다렸다. 일뿐 아니라 마음도요. 숨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평가받은 적이 없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감정을 비추지 않는 법을 익혔고 회사에서는 업무 능력으로만 평가받았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는 내가 잊고 있던 감정의 그림자를 너무 쉽게 들춰내고 있었다. 도연 씨, 나는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 역시 나를 바라보며 대답 대신 눈빛으로 반응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고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나를 더 흔들었다. 이런 이야기 쉽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조심스레 말하자 도연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쉽게 하는 말이 아니죠. 그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번쯤은 꼭 필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조명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고 내가 숨을 들이킬 때마다 그 무거움이 천천히 폐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피할 수 없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도 얕은 관심도 없었다. 그저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무너뜨리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너무 많은 이야기 나누면 내일이 길어집니다. 말투는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그의 발걸음과 내 발걸음이 같은 박자로 울렸다. 어쩌면 단순한 우연일 테지만 나는 그 작은 우연에 이유 없는 떨림을 느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아 노트북을 다시 켜려던 순간 내 손이 잠시 멈췄다. 가슴이 아주 잠깐 미묘하게 뛸 때의 느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퇴근 시간 무렵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왔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팀장님이 아니면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였어요. 나는 손가락을 멈추고 몇 초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메시지를 입력했다. 저도 오늘 도연 씨 이야기 들으며 제가 잊고 있던 것들을 많이 떠올렸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나는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회사의 결산보다 하도연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 사실이 내 마음의 깊은 부분을 아주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이 흔들림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단순한 업무적 만남이 아니었다는 것. 이 감정은 이미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을 만한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다는 것. 퇴근 시간 무렵 사무실은 하나둘 불이 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면서 공기가 급격히 비워졌다. 나는 모니터를 끄지 않은 채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와 보고서 검토보다 더 큰 피로는 하도연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낸 미묘한 긴장이었다. 마음이 이유 없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단속하는 작업이 오래된 버릇처럼 몸에 배어 있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단속이 잘 되지 않았다. 그의 말투, 눈빛, 질문의 방향, 듣는 태도까지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올랐다. 책상 서랍을 닫으려던 순간 회의실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남아있나?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복도를 바라보았고 그 끝에서 도연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내 자리 근처에서 멈춰섰다. 퇴근 안 하셨어요? 아주 일상적인 질문이었다. 그런데 그 일상적인 물음이 내가 혼자인 사무실의 정막을 깨고 깊게 스며들었다. 정리 조금만 더 하고 가려고요. 나는 자연스러운 척했지만 숨이 조금 가빠진 느낌을 스스로도 알아챘다. 도연은 책상에 가볍게 손을 짚으며 말했다. 오늘 이야기 생각보다 오래 남네요. 그 문장은 갑작스럽고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너무 정확했다. 나는 그를 보며 대답 대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시선을 잠시 내 손끝으로 옮겼다가 다시 얼굴로 데려왔다. 눈빛은 달라진 게 없었다. 여전히 차분하고 여전히 단단했다. 그런데 그 단단함이 묘하게 따뜻했다. 팀장님은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에 다 꺼내지 않더라고요. 도연이 말했다. 나는 의문을 담아 그를 바라봤다. 그러자 그는 천천히 이어갔다. 조금씩 꺼내놓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감정이 더 진해요. 쉽게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말은 가벼운 표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가볍지 않았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시선을 모니터로 돌렸다. 하지만 도연은 서두르지 않았고 곁에 서 있는 자세조차 자연스러웠다. 불편함도 조급함도 없었다. 그저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런 태도가 오히려 나를 더 흔들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기다림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잠시 뒤 복도는 완전히 불이 꺼지고 사무실 전체가 야간 조명만 남은 채 고요해졌다. 그제야 도연이 말했다. 이런 시간 혼자 있는 게 더 편한가요? 아니면 불편한가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것들을 건드리는 질문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솔직하게 말했다. 오늘은 잘 모르겠네요. 혼자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도연은 미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래 머물렀다.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일하는 거 익숙한데 오늘은. 그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말의 이어짐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회의실 쪽을 가리켰다. 조금만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업무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지막 문장은 완벽한 선을 지키는 말투였는데 그럼에도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작은 흔들림이 있었다. 그 흔들림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온도는 같은데도 어딘가 달라 보였다.
조명은 낮보다 어둡고 부드러웠고 바깥 창문 너머의 야경은 회의실을 적당히 감싸고 있었다. 도연은 모서리 자리 대신 내 옆쪽 가까운 위치에 앉았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 노트북 화면을 켜면서도 그는 시선을 완전히 화면에 고정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말을 꺼내는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는 일부러 자료를 꺼내 업무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대화의 흐름은 이상하게도 업무에서 조금씩 벗어나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의 결로 향하고 있었다. 도연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대답을 할 때는 꼭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다. 그 침착한 리듬이 내 가슴의 박동과 겹쳐 이상하게도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팀장님. 어느 순간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 팀장님 표정이 오전보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었지만 나는 그 말에서 도망치지 못했다. 시선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고 내 반응을 기다렸다. 힘들어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도연이 덧붙였다. 그 말은 내가 숨겨두었던 감정의 가장 깊은 층을 건드렸다. 오늘 하루 동안 애써 외면하던 외로움, 이혼 후 비어있는 집의 적막함,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허전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도연은 작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시선을 떨궜다. 말하고 싶은 것까지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같은 태도로 옆에 있었다. 그와 마주 앉아 있는 동안 나는 느꼈다. 이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고 적당한 관심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정확하게 방향을 알고 있는 어떤 것이다. 그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 두렵고 아직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도영과의 미묘한 긴장이 하루를 통째로 잠식해버린 다음 날 나는 출근길 계단을 오르며 이미 그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위험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먼저 떠올리는 것은 감정이 기울기 시작한 첫 신호였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 신호를 부정하거나 지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그 감각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마음을 접는데 익숙해졌고 감정을 덮어두는 법을 오래전에 배웠다. 그런데 지금은 오래 봉인해둔 문이 아주 느리게 스스로 열리는 것 같았다. 그 열림은 낯설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각자의 책상에는 아침 보고서와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나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지만 시선은 모니터보다 회의실 쪽 문으로 자꾸 향했다. 스스로도 어색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감정이 이렇게 오랜만에 느껴지는 것이었고 그 누군가가 어제 처음 제대로 마주 앉았던 외부 남자라는 것이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커피 한 잔을 들고 걸어 나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평소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순간에조차 공기 중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오전 회의가 끝난 뒤 도연이 내 자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팀원들이 모두 자리에 있는지 살펴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 되시면 오후에 흐름 분석 조금만 더 보죠. 어제 이야기한 부분 제가 정리하면서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업무적으로. 마지막 세 단어를 덧붙이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말투 끝에 억지로 조절한 안정감은 스스로도 분명하게 들렸다. 오후 6시가 가까워지자
팀원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시작했고 사무실은 조금씩 조용해졌다. 나는 모니터를 끄지 않은 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도연의 메시지가 떴다. 회의실 비워져 있습니다. 오실 수 있을까요? 단순한 요청이었지만 나는 잠시 손을 멈췄다. 내가 그를 향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그 움직임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 문을 열었다. 회의실 안은 이미 조명이 켜져 있었고 밤 특유의 차분한 공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창밖의 빛을 반쯤 가린 블라인드 사이로 도심 불빛이 흐릿하게 들어왔고 그 빛이 테이블 위 노트북과 서류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도연은 창가 쪽에 서서 데이터를 보고 있었고 내가 들어오자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표정에는 과한 반가움도 어색한 미소도 없었다. 그저 자연스럽고 담담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강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가까워지지 않아도 느껴지는 온도 같은 것. 어제 이야기 더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말에는 업무적인 목적과는 조금 다른 결이 실려 있었다. 나는 의자를 빼 조용히 앉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어제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정리가 필요했어요. 도연은 내 말을 듣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서두르지 않았고 내가 말을 꺼내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고요했다. 나는 결혼 생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언제부터 마음이 지쳤는지, 그리고 일만 남았을 때 느껴졌던 공허함 등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언젠가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감정들이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감정이 너무 오래되어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연은 내 말 하나하나를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짧게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내 감정을 더 깊은 곳에서 끌어올렸다. 그때 팀장님은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텼던 건 누구 때문이었나요? 그의 질문은 가볍지 않았고 얕지 않았다. 사람을 흔들리게 만드는 종류의 정직한 물음들이었다. 나는 말을 멈추고 커피잔을 잡은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버텼던 이유, 글쎄요.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말은 사실상 감정의 포기였다. 하지만 도연은 그 포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다.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선택하신 겁니다. 팀장님은 늘 스스로 감정을 뒤로 밀어두는 선택을 해왔던 것 같아서요. 그의 말은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와 마주보고 있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도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마셔다가 내쉬고 있었다. 이 사람 앞에서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결혼 생활 동안 무너뜨릴 수 없었던 감정의 방어벽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 한쪽에서 묵직한 떨림이 올라왔다. 오늘도 혼자 남으실 건가요? 도연이 조용히 물었다. 그 말은 너무 가볍지도 너무 깊지도 않았다. 하지만 정확하게 내 마음 한가운데에 꽂혔다. 그는 회의실 안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말투와 시선에는 분명히 말보다 앞서는 감정이 스며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혼자이고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순간 나는 내 감정이 이미 한 걸음 나아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 도연은 미세하게 웃었다. 아주 짧게, 그러나 오래 남는 웃음이었다.
그럼 오늘은 그냥 여기 같이 있죠. 이야기 말고도 들을 게 있을 것 같아서요.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정확했다. 감정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선을 넘지 않는 말. 하지만 그 선 위를 걷는 순간조차 위험한 긴장이 가득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 되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다. 숫자와 서류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두 사람 사이의 묵직한 감정으로 채워지고 있었고 나는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 마음이 오랜만에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회의실 불이 낮은 조명 아래 은은하게 번지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리에 조금 더 깊게 앉았다. 도연은 노트북을 앞에 두었지만 화면보다 내 표정을 먼저 살피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벼운 긴장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공기였다. 업무적인 대화를 이어가려 몇 가지 자료를 꺼내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말을 내용보다 느낌으로 듣고 있었다. 숫자, 문장, 데이터 사이로 스며드는 미묘한 정서. 그 정서가 테이블 위에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팀장님은 스스로를 많이 누르고 사셨죠. 도연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그는 종종 이런 식으로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문장을 건넸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일하면 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의 억눌림이 분명히 섞여 있었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끄덕임 속에는 그 말이 진짜가 아니란 걸 알고 있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흩어졌고 흐릿한 빛이 테이블 위로 번져 내려왔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낮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가까웠다. 나는 다시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좀 힘들긴 해요. 이혼 후 적응도 잘 안 되고 집이 너무 조용한 것도 그렇고 뭐 다 지나가겠죠. 그러자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게 천천히 말했다. 지나가긴 해요. 하지만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무뎌지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죠.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다. 너무 정확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피하지 못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이 밀려왔다. 도연은 시선에서 서두르지 않았고 눈빛이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깊은 온도는 숨길 수 없었다. 그의 온도는 빠르게 다가오지 않았고 과하게 흔들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서 더 위험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잘 알아요? 그가 짧고 낮게 웃었다. 사람을 오래 지켜봤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스스로를 숨기며 버텨온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눈을 아래로 내리며 손끝을 맞잡았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작은 긴장감이 심장의 박동과 천천히 맞물렸다. 도연은 그 작은 흔들림조차 놓치지 않는 듯했다. 한 팀장님.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숨 쉬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아주 사소한 문장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가운데까지 들어왔다. 나는 자꾸만 눈앞이 흐릿해지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 한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러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은 숨 쉬는 게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았어요. 도연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넓지 않은 테이블 위에서 서류를 천천히 옆으로 밀어놓았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업무 자료도 없었다. 방해되는 장치가 사라지자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오늘 여기 온 건 업무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말이 회의실 안에 고요하게 내려앉는 순간 도연의 시선도 천천히 깊어졌다. 그는 앞으로 몸을 약간 숙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떤 이유였습니까? 질문은 간단했지만 내가 그 답을 입 밖에 내놓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다. 나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다. 그냥 누군가와 있고 싶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혼자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이 끝나는 순간 내 심장은 내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뛰고 있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고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피할 이유가 없었다. 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 천천히 움직였고 창밖의 도시 소음마저 희미해졌다. 도연은 한참 뒤에 낮게 말했다. 여기 같이 있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감정도 강요하지 않았다.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겠다는 말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문장이 오랜 시간 닫혀 있던 내 마음의 문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어젖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 내 마음은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이미 지나고 있었고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하든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솔직해지고 싶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천천히 말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고 싶어요. 도연의 표정이 아주 조용히 무너졌다. 차분함 뒤에 감춰져 있던 감정의 결이 드러나며 회의실 안의 공기는 단단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우리 둘을 감싸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 깊어지고 보다 밀도 있게 가라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하나, 커피잔 하나, 노트북의 희미한 빛조차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향해 앉아 있었다. 말이 오가는 속도보다 감정이 오가는 속도가 더 빨랐다. 나는 손등을 무릎 위에서 천천히 맞잡았고 도연은 내 표정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듯 고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고 싶다 그 말이 내 입을 떠난 순간부터 나는 내 마음이 어디쯤 서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돌아갈 길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닫힌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일은 어렵지만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제어하기 더 어렵다. 그리고 지금 그 문이 스스로 열리고 있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춘 뒤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다. 그 마음 오늘 처음 느끼신 건가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어제도 그리고 그 전에도 조금씩이요. 조용하게 흘러나온 말은 솔직했고 숨겨지지 않았다. 나조차도 눈치채지 못했었던 감정들이 조각조각 드러나는 느낌이었다. 도연은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마셨다. 긴장은 있었지만 조급함은 없었다. 그는 내 주변의 공기를 휘저어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놓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는 사람 같았다. 도연이 말을 꺼냈다. 팀장님이 혼자 있는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힘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생각보다 깊이 들어왔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내 감정을 들키지 않는 법을 배웠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내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단 몇 번의 대화로 내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사람이 눈앞에 있었다. 그 사실이 위태롭고 위험한데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은 위태로움이었다. 나는 의자를 조금 뒤로 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오히려 감정은 더 가까워졌다. 도연 역시 자세를 바꾸며 말했다. 팀장님은 항상 괜찮은 척 하시더군요. 무너지는 대신 버티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이어지는 순간 눈가가 미세하게 뜨겁게 올라왔다. 감정이 갑자기 솟구친 건 아니었다. 오래 묵혀둔 감정이 천천히 결을 드러내며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분석이 아닌
따뜻한 관찰로 말을 이어갔다. 괜찮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도 지금은. 나는 손끝을 조용히 맞잡았다가 풀었다. 그리고 작은 숨을 들이쉬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괜찮지 않은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오랜 시간 내 안에 갇혀있던 어떤 것이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도연은 그 말을 가볍게 소비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모서리에 손을 살짝 올린 뒤 아주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가까워지려는 의도가 아니라 내 감정을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기울여지는 거리였다. 힘든 걸 말할 곳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말해도 돌아오는 게 없어서였나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떠올렸고 오래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스쳤다. 맞는 말이었다. 말해도 돌아오는 건 무심한 뿐이었고 말하지 않으면 그저 지나가는 하루뿐이었다. 그래서 결국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해버린 것이다. 네.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말하고 싶었어요. 설명은 안 되는데. 도연의 표정이 부드럽게 변했다. 그게 감정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의 말은 불필요한 위로가 아니라 정직한 이해였다. 사람의 감정이 언제 닿고 언제 멀어지는지,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는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 마음은 그 정확함에 더 흔들렸다. 회의실의 조명은 점점 더 따뜻해 보였고 시계 초침 소리가 더 느리게 들렸다. 우리는 말수가 줄어들었지만 감정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나는 도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연 씨는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알고 있었나요? 도연은 짧게 숨을 들이쉬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다. 네. 어제 회의실에서 나가실 때 팀장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이 내 마음을 깊게 찔렀다. 혼자 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도연은 더 조심스러워진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혼자 남아있을까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 문장은 회의실 안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이제 긴장과 감정의 결이 정확히 섞여 있었다.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방해도 없었다. 나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쓸었다. 도연은 그 작은 움직임마저 놓치지 않았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도연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만큼은 서로 솔직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 따뜻해졌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보다 감정이 먼저 좁혀가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둘 다 혼자가 아니었다. 회의실의 온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공기는 분명 다른 결을 띠고 있었다. 조명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그림자 속에서 우리 둘은 말보다 숨으로 대화하고 있었고 감정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고조되어 있었다. 나는 손끝을 테이블 위에 올린 채 아주 천천히 시선을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 역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 한마디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은 더 선명해졌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우리 사이를 천천히 밀고 들어왔다. 마치 오래된 문이 마지막 경첩을 남겨둔 채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지금 건드리면 열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 문이 열리고 난 뒤 되돌릴 수 있는지가 아니었다. 정말 열고 싶은지 그 마음이었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연 씨,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낮고 더 떨리고 있었다. 저 오늘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 말은 솔직했지만 감정의 깊이는 그보다
훨씬 더 깊었다. 감정을 꺼내 보이는 건 늘 어려웠지만 지금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도연 역시 숨을 조금 더 깊게 들이쉬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는 단호하지 않았고 조급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조용한 확신을 담고 있었다. 처음부터 팀장님을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어떤 감정은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분위기는 더 짙어졌다. 그리고 나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다.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조금 내 쪽으로 미끄러져 왔다. 그는 직접 건너오지 않았지만 와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강요나 의도가 아니라 선택의 공간을 건네는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나는 그 손끝을 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아주 조용히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오래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감정은 오늘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던 갈망이었음을. 도연이 낮게 물었다. 팀장님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은 나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의 질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잠시 숨을 멈추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진짜 감정을 꺼냈다. 지금 이 순간은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말이 회의실에 가볍게 떨어지는 순간 도연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밀어 조금 다가왔지만 선을 넘지 않았다. 단 10cm의 거리, 하지만 감정은 그보다 훨씬 가까웠다. 나는 테이블 위에 올린 손을 아주 천천히 이동시켰다. 도연은 나의 움직임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양쪽의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살짝 스쳤다. 그 스침은 짧았지만 지난 모든 시간보다 더 큰 울림을 남겼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짧은 스침 하나에 담긴 감정은 너무 분명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니다. 도연은 손을 완전히 잡지 않았고 나는 손을 완전히 내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절제된 거리, 절제된 감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이 감정은 무모한 선택이 아니라 오래된 마음이 조심스럽게 내보이는 신호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요. 도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스스로의 의지로 선을 지켜낸 두 사람의 숨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하지만 감정은 거두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졌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그걸 존중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가볍지 않았고 오래 남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오늘.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어제와도 낮과도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밤 공기가 복도를 따라 천천히 스며들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오늘 내 마음이 얼마나 크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만큼은 분명했다. 오늘의 나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감정의 문이 닫히지 않고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어디로 향하든 오늘만큼은 나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